안녕하세요. 권미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 성장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봅니다. 스몰캡 전략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이후 돌아온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바로 해주시죠. 예, 지니언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니어스입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중 NAC 또 EDR 분야 1위 업체라고 들었는데요. 사이버 보안중 기업을 주목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우선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공지능, AI가 되면서 보안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옛날 정보 보안이라고 하고 물리 보안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쓰는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가 되지만은 국내 증시에서는 평가가 박하다. 이제 재평가의 근거가 되는 회사가 되겠고, 특별하게 이제 지니언스는 차세대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을 두 가지로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둘 다 단말 보안인데 NAC 제품의 경우에는 단말 보안에 대한 접근,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이 좀 강한 측면입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 77% 점유한 1위고요. 현재 캐시카우 회사의 주력 사업입니다. 특별히 이쪽 분야에는 24년에 상반기에 크게 이슈화가 될 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게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에 이미 JTNA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정부의 실증 과제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동범 CEO가 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고 현재 단기의 성장이 주력이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EDR 제품입니다. 글자 그대로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드 리스판스입니다. 차세대 기업용 지능형 단말 보안,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가 단말이 되겠는데요. 랜섬웨어라고 하죠. 최근에 신변종의 대표적인 쪽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뜨고 있고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2조 원,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 EDR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국내 84% 점유한 1위고요. 레퍼런스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경찰청, 외교부, 부산시, 금융기관으로 NH농협, KB금융, 하나은행까지 이런 레퍼런스고 향후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굉장하네요. 지니어스의 NAC와 EDR 모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국내 보안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이런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우선 이제 그 가트너라는 데서 글로벌 NAC 탑 5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지니언스가 해당됩니다. 또 미국 법인에 우리 보안업계의 약한 부분이 해외 직접 진출이 안 됐었는데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23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고객사가 113개입니다. 특별하게 23년에 56개사가 증거를 했고 이 163개사를 지역별로 나눠보니까 중동이 38%, 아시아 태평양이 20%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의 관심의 포인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보안, 사이버 보안의 경우는 이스라엘, 미국이 주도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동은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 이쪽 분야는 NAC 제품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구독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24년부터 늘어나면서 매출액하고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정말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과 함께 주가 전망까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적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행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23년에 16.5%로 좀 주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69억, 72억 정도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24년에는 수익성이 과거의 18%로 회복이 될 거라는 측면이고 25년에는 매출도 점핑을 하고 2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23년 11월 달에 22%까지 높아지면서 외국인 선호주로 부각되고 주가도 17,000원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1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2% 정도 줄이는 가운데 최근에 보험권 중심으로
국내 기관들이 3% 정도가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는 다시 리바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EDR 플레이 세계 1위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제 흑자가 개시가 되고 있고 PER 기준으로 본다면 24년 1월 달 기준 결산기에 110배, 그리고 2년, 3년 후에 86배, 69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회사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196%가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니어스는 40% 오른 거는 K증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이버 보안이 유독히 약하다. 이런 측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서 다시 최고 주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다크호스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지니어스 첫 번째 스몰캡으로 살펴봤습니다. 스몰캡 두 번째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하신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예, 세경 하이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부품으로 분류를 따지자면 IT 부품입니다. IT 부품이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데 전체적으로는 지속 성장하고 실적 차별화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둘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이 회사의 측면을 보면 우선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열전사 방식으로 MDD 인쇄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또 우리 폴더블 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수 필름의 선행적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필름 업체로 한국, 그다음에 중화권, 또 북미 업체, 이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에 최종적으로 거래처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 레퍼런스, 그리고 양산 설비, 품질 관리 강점이고 제품별로 본다면은 데코 필름 쪽이 28%, 광학 필름이 44%, 그리고 휴대폰 내에 점착 테이프로 되는 사출 필름이 28%이고 주요 거래처로는 한국의 두 개 회사, 뭐 사실 같은 계열이지만 S사, S사가 되겠고 또 일본 업체를 통해서 북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중화권 업체까지 탄탄한 그런 거래처를 두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정말 폴더블 시장이 커가면서 수혜 기대도 커갈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두 번째 주목할 스몰캡이고요. 다른 IT 부품주에 비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복잡하지만은 아까 말한 다양한 거래처를 간단하게 제품군으로 말씀드려서 성장의 모멘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데코 필름입니다. 자, 스마트폰의 후면에 데코레이션 쪽인데 이쪽 매출은 중국의 오포가 메인 거래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오포가 글라스 채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라스틱이라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는 후면 케이스인데 이거는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데코도 삼성의 플래그십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향으로 데코 추가적인 그런 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S25부터 납품 가능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카드, 그리고 카지노, 정수기, 이쪽에 신규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데코 매출이 135% 전년 대비 급증을 했는데 24년, 25년에도 32%, 22%의 고성장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학 필름입니다. 하나는 이건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폴더블 4개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그리고 구글, 그리고 중화권 2개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북미 업체 향으로 UTG, OCA입니다. OCA 필름을 그러니까 투명 광학 필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무상 사급으로 하는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매출은 23년에 소폭 매출이 감소했지만은 북미 업체가 OLED에도 OLED를 통해 가지고 태블릿을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관련 쪽에 지문 인식용 OCA도 납품이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24년, 25년에 11%, 15%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스맷이라는 회수를 인수했습니다. 난연성 복합 패드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 방염 패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르면 금년도에는
상용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을 추가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실적 전망과 투자 전략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는 슈퍼 실적이라고 하죠. 세 번의 큰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13년에 영업이익 203억을 기록했었고요. 다음에 18년에 38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지금 실적 발표가 안 됐지만은 23년에 3,060억, 그러니까 매출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영업이익도 355억을 기록하는 그 세 번째 슈퍼 실적을 기록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인데 24년, 25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평균 16%, 2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적주가 될 거고 25년에는 4천억 매출에 그리고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가 지금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사장 출신인 이기승 CEO를 최근에 CEO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이고 전문 경영이 새로 선임됐다는 측면에서 감안하면은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한중일의 주요 고객을 갖고 있고 다양한 제품으로 차별화된 실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만한 회사다 이런 측면입니다. 최근에 주가 좀 상승을 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엇갈린 그런 수급이었지만 이제는 동반 매수 가능성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최고치 슈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한 IT 부품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몰캡 전략 지니언스와 세경하이테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